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이 국민의 소리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댓글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면 그 동영상을 쭉 밑으로 내리면은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한테 공감한다는 말, 또 저를 비판하는 말, 또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등등을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 동영상을 올리면 어떤 경우는 뭐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대체로 저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의 지적에 또 비판에 굉장히 공감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많고, 그래서 또 앞으로 열심히 좀 잘해서 국정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애써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또 저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나 저희 지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공감을 표시하는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 편지 쇼의 본질을 모르고 덜러리나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김정숙 여사의 헌법농단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넘어서 도대체 헌법 체계에 전혀 없는 일을 해서 국정농단이라 해도 되지만 제가 이 헌정농단 내지 헌법농단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통분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 당장 사법 조치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을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그 댓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제가 사실 광화문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지나가는 분들이 저한테 그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 전향을 했느냐, 본래 이 친북 좌파 아니냐, 혹시 전향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전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본래 친북 좌파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진보적인 그런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친북적인 생각을 전혀 저는 가진 일이 없고, 또 가져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북한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민이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즉 북한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만 하더라도 약 한 3만 2천 명이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보태면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쟁 상태가 아닌 데서, 일상적인 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 즉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경우는 아마 이 북한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이 민족적 수치입니다. 민족적 수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북한 사상 또는 체제, 이념,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하는데,
또 뭐 주사파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한국 내에서 마치 진보연 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못하고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또 진보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이 친북적인 생각을 가진 일이 없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친북좌파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징역을 여러 차례 살았는데, 징역 살 때는 꼭 북계를, 옛날에는 북계라 그랬습니다. 그 공소장에 북계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뭐 이런 투쟁을 했다. 그런데 그건 북계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이지 북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민주화 투쟁을 합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그런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의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상당 정도 불식되고 있어서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김정숙 여사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헌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최순실 씨가 한 국정농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뭐 자문을 구했던, 뭐 최순실 씨를 말을 들었던 이런 겁니다. 이건 사실요, 이게 좀 오래 지속돼서 이게 문제가 되지. 그 대통령이요,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람 말도 그거 들어보고 그래야죠.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칠 정도였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비난받아왔고, 또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마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JTBC, WPC에 나오는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사과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만약에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면 왜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을 한 것이, 즉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 한 것이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장기표 씨 당신은 김정숙 여사 비판하면서 최순실 씨도 뭐 국정농단 했다,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정숙 씨는요,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만약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대통령의 부인일 뿐입니다. 부인. 그런 사람이 말이죠, 기업체 회장들을 청와대로 오라, 뭐 또 뭐 격려를 한다, 또 힘써주기 바란다. 이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자문을 구하고 뭐 도움을 청하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거는 불법적인 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 이거는요, 불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가 한 거, 이거는 그야말로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뭐 이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당을 좀 도와주기 바란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이 말을 굳이 끄집어내는 것은 이분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이 요청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뭐 한국당을 돕는다기보다도 한국당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국정 파탄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죠. 그러나 저는 뭐 한국당 돕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한국당과 뭐 같이 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또 지금 뭐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뭐 이 글과 좀 관련이 있네요. 살 5만 톤, 또 800만 달러를 쉽게 북한으로 기부하는 통 큰 대통령이지만
이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북한을 위해서 쓰도록 기탁한 일이 있고, 또 살 50만 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또 이것도 역시 국제기구, 즉 UN 식량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을 놨으니까요, 이 북한에서요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살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직접 줄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국제기구를 통해서까지 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통 큰 대통령의 희생양으로 굶어가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놨는데, 즉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댓글들을 쭉 보면서 참 요즘 국민들이요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저는 일선에서 지금 정당 정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또 평생 정치를 해왔고, 또 지금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이렇게나 답답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또 새벽이 빨리 온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나 이 사회가 답답할수록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반드시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과 관련한 질문들을 좀 중요한 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는데 부족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올리는 동영상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거나 또는 비판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제 힘 잘하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저 말씀에 대한 어떤 이 질문이나 비판보다도 좀 건설적인, 즉 좋은 안을 댓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왕 하실 때요, 제가 사실 이거 다 읽으려고 하지만 그 사실 어떤 경우에는 수백 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격려하는 뜻은 제가 좀 덜 자세히 읽어도 되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사항은요 제가 제대로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거는 우리 장규표 선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서두에 표시를 해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데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의 제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6월 29일이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그 동화면세점 바로 옆입니다. 원표공원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 6월 29일 이번 토요일에는 정부에서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5시가 아니고 좀 집회를 좀 앞당겨서 5시 반에는 꼭 좀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 측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4시부터 이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민적 힘도 우리가 축적하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할 수 있는 또 국민적 힘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또 도움될 만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이 댓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국민과의 대화니까 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